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8월 첫째 주에 올리려고 했던 면세 하울 영상을 한 달이 지나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세에서 이번에 25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어떤 것들을 샀는지, 추천할 만한 제품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바로 250만원어치 면세 하울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상 해외에 나간 게 프라다 뷰티 때문이었거든요. 일단 프라다 뷰티가 나고야에 매장이 있다고도 했고,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에만 먼저 이제 선입점이 되어 있어서 파운데이션이든 향수든 립이든 좀 사서 미리 써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는 8월에 들어온다는 얘기만 듣고 7월 중순부터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프라다 파라독스 오드 퍼퓸 50ml짜리를 구매를 했는데요. 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새로 나온 향수라고 하길래 구매를 했는데, 제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이런 것들은 자막에 써둘게요. 근데 플로럴 향 좋아하시는, 라이트한 그런 꽃내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인데, 저는 향수를 레이어링하는 걸 좋아해서 물향이랑 섞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본. 근데 향수는 시향을 직접 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저는 향수 덕후라서 일단 냅다 구매를 해버린 건데, 인천공항에 있는 팝업에 갔는데 얘는 100ml밖에 없다고 하셨고, 얘는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거, 요거는 진짜 구하기 힘들대요. 매장에서도 몇 개 남지 않았고, 8월에 프라다 뷰티가 들어와도 이 향수는 보기 힘드실 거예요 라는 말에 진짜죠? 진짜예요? 하고 제가 구매를 한 애였는데,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인데? 뭔가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에 있을 것 같은 향이거든요? 얘도 노트는 자막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막 엄청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그런 향은 아닌데, 못 구한다 그래서 저 약간 그거 병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 못 사요. 이런 거를 좀 못 참는 편이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 보시면은 요게 조금 더 살구색이 돌거든요. 핑크빛? 얘는 거의 물색. 거의 무색에 가까운. 이제는 입점이 됐으니까 프라다 뷰티 매장에 가셔서 직접 시향을 해보고 괜찮다면 면세로 구매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립스틱 3개를 구매를 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패키지가 다 심플한 편이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게 뚜껑에 이렇게 음각, 양각 로고가 있고,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리필을 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래서 향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여기 안 돌아가는데, 얘는 이렇게 덜어 쓸 수 있게, 향수라 하면 양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걸 분리수거하기도 나중에 좀 힘들단 말이에요. 요런 게 되게 좋았어요. 요런 포인트들이. 그래서 이렇게 뺐다 꼈다 리필만 구매도 할 수 있고 좀 좋은 것 같아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도트 느낌의 음각과 프라다 로고가 있고요. 발림성은 되게 좋은 편인데 엄청 매트한 편은 아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피부에 완전 핏되지가 않아요.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근데 색은 너무 예뻐서 B101번도 되게 예쁜 색이어서 구매를 해왔는데, 핑크 브라운 느낌이에요. 요것도 치크로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이라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이건 106번. 진짜 약간 누디한 브라운인데, 누디한 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립이거든요. 흔한 색감은 아니에요. 이 B101이랑 106번이. 요거는 사실 대체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들은 일반적으로 찾기는 좀 힘든 느낌이지 않나? 오묘한 색감이어서 실제로 발색을 해보고 구매를 해온 제품입니다. 뭔가 착색력이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착색 하나 없이 너무 잘 닦이는 그런 립스틱의 제형이어서. 마지막은 파운데이션. 제가 이거 참 못 참고 영상에서 썼었죠. 이것 역시나 이렇게 빼서 리필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이제 또 영업을 하셔가지고 괜찮네요. 저는 LW5번. LW가 라이트 웜이고요.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엄청
쉽게 피부에 핏이 되는데 드라이해요. 진짜 그냥 드라이. 건조한 건 아니고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건조하다의 느낌은 아니고 촉촉하지는 않은, 네. 느낌 좋은 쿨핑크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다시피 다크닝이 있는데요. 다크닝인 줄 알았으나 사용을 여러 번 해보니까 느낀 거는 낯빛이 칙칙해 보인다기보다는 이게 피부에 조금 더 착 붙어 보일 수 있게 그 정도로만 한 0.5톤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게 되고 저는 피부에 얇게 발리고 답답하지 않은 걸 좋아하거든요. 지방시 프리즘 파운데이션 써보셨던 분들에게 되게 호일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궁합이 잘 맞는 파우더랑 사용을 한다면은 지속력도 너무너무 괜찮고 피부 무너지는 것도 막 몽글몽글하게 올라온다던가 쩍쩍 갈라진다던가 주른 대로 뭔가 자국이 생긴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파운데이션이라 잘 쓰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프라다 뷰티에서 이만큼 많이 사서 제가 스킨케어 크림인 것 같아요. 요런 거를 3개 정도 받았고 파운데이션 샘플, 립스틱 미니어처인 것 같아요. 얘는 뭐 이렇게 음각이나 이런 게 따로 없고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파우치나 가방에 매달 수 있는 참이 증정이 되고 이런 패브릭 파우치에 들어있는 거울도 받았어요. 프라다 거울. 파라독스 요 미니어처 귀엽죠? 근데 얘도 역시나 미니어처들이 다 그렇듯이 뿌리는 건 없고 이렇게 손목에 직접 찍어서 발라야 하는 그런 미니어처고요. 그래도 모양을 그대로 만든 게 너무 굿인 것 같아요. 7mm짜리입니다. 해서 증정품도 왕 많이 받은 프라다 뷰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어서 제가 파운데이션을 하나 더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105호예요. 제가 알기로 제일 밝은 쉐이드고 이미 쓰고 있는 터리님에게 쉐이드 추천을 받아서 105호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에 105호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프라다 뷰티랑은 다르게 조금 더 점성이 있는 막 흐르지는 않는 그런 제형이에요. 프라다 뷰티랑 발림성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꼈어요. 얘도 조금 드라이하게 발리고 되게 얇게 발리는 제형이어서 피부가 답답하게 발리는 걸 싫어하셨던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파운데이션들인데요. 사실 이거 두 개는 발림성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반반씩 바르고 다녔어요. 정말 흡사한데 스쿠가 정말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어서 밀착력은 스쿠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색상은 얘가 이제 LW잖아요. LN도 있고 LC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라이트 쿨, 웜, 뉴트럴의 쉐이드가 다양한 점이 이 프라다 뷰티의 장점이고 웜이다 보니까 얘가 제가 다크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스쿠는 색이 변하는 게 없어요. 다크닝이 전혀 없고 저같이 상아색 이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노란 파운데이션도 쿨한 파운데이션도 뭔가 쉐이드가 조금씩 나한테는 약간 삐끗해. 안 맞아. 나는 그냥 딱 상아색이어야 돼 하는 분들에게는 스쿠가 쉐이드가 컬러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성은 사실 프라다 뷰티이긴 해요. 이게 진짜 비슷해요. 사실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반반씩 발랐을 때. 그래서 가격이라던가 접근성이라던가 컬러감? 이런 거에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파운데이션 2개였습니다. 디올의 리퀴드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게 펄리라는 컬러예요. 송아지 발바닥 같은 털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터, 넓은 어플리케이터고 하이라이터 쳐돌이로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본 건데 조금 버석거리는 느낌의 리퀴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댔을 때 부드럽게 펴지기보다는 쉬머한 걸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펄감은 너무 예쁘거든요? 펄감은 약간 푸른빛이 도는 실버 펄이어서 되게 예쁜데 이걸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조금 섀도우 정도의 펄 입자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쉬머한 하이라이터를 훨씬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바디용이나 아니면 조금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이라이터예요. 컨실러, 다크서클 컨실러는 무조건 나스 컨실러를 쓰잖아요. 해서
또 언제 해외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샹티 제일 밝은 컬러예요. 노란기도 붉은기도 없는 정말 밝은 쉐이드의 상아색 리퀴드 컨실러인데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최상이어가지고 요거 아니면 다크를 못 가리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해왔고, 요거는 팟타이 컨실러예요. 요거는 제가 라이트 1이에요, 샹티이가. 근데 라이트 2랑 3는 팟타입이 있는데 정작 1이 없어서 이번에 가서 1을 사왔고, 지금 이미 사오자마자 좀 종종 써가지고. 나스 컨실러는 진짜 추천을 드려요. 백화점 가서 쉐이드는 본인한테 맞는 걸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고 면세에서 만약에 나 컨실러를 사야 한다면은 요 두 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지방식 컬러 코렉터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올해 여름에 한국에서도 컬러 코렉터가 정말 다양한 제품으로 많이 나왔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요거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얘도 근데 어플리케이터가, 이런 어플리케이터가 있으면 안 좋은 게, 짜서 쓰는 거는 위생적인데 요런 거는 계속 피부에 닿고 공기 중에 노출되다 보면은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완전 하늘색. 보통의 이런 컬러 코렉터들이 톤업 기능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톤업 기능 싫고 그냥 피부에 색깔만 바꾸고 싶은데, 안 그래도 목이랑 뭐 톤이 안 맞는데 왜 색이 다를까 하셨던 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제품이 요즘 좀 잘 만들긴 하는 게, 요거를 썼을 때 피부에 되게 잘 밀착이 된다고는 안 느껴졌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하얗게 뜨는 거 보이세요? 각질 부각이 되기 쉬운, 특히 코 같은 부분에는 바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더 건조해져서 바르기가 어려운 느낌입니다. 요즘 컬러 코렉터들 이런 발림성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서 나왔는데, 얘는 발림성은 처음에만 가볍게 발리고 빨리 바르지 않으면 주름에 다 끼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정말 10년 정도 궁금했던 라메르 립밤. 정말 별거 없는 립밤이거든요. 근데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하는 뷰티 인플루언서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진짜 예전부터 립밤 너무 좋다고, 이거만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립밤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얼마였지? 원래 10만 원이에요. 무슨 립밤 하나에 10만 원이 미친 거 아니야? 립밤에 10만 원을 어떻게, 차라리 향수를 사겠어. 근데 이제 할인을 받아서 4만 원 정도에 샀는데, 바르고 자면 그렇게 각질이 잘 불려진대요. 다른 립밤들도 잘 불려지는데 굳이 이거여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입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바르고 있어 봤는데 입술이 잘 불려지는 건 있으나 그 이상의 특별함은 느끼지 못했다. 국내에 있는 립밤 혹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의 다른 백화점 브랜드의 립밤들로도 충분히 그렇게 불려가지고 나이트 케어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10만 원 주고 뭐 면세로라도 네, 그냥 그랬습니다. 너무 비싼 립밤인데 비싸니까 면세로 산 김에 팍팍 쓰고는 있어요, 요즘 들어서. And 타다! 프리사이즈리 이번에 5개를 쟁여왔습니다. 1호를. 영상의 90%는 프리사이슬리를 사용을 하는데 정말 주기적으로 댓글이 달려요. 언니 프리사이슬리를 쓰기에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 혹시 대체품 없을까요? 대체품이 있었다면은 제가 진작에 갈아탔을 거예요.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이렇게 면세로도 쟁여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국내 해외 제품들 다 써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써보면서 대체품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프리사이슬리 같이 노란기나 붉은기가 적고 애쉬한 느낌으로 밝은 쉐이드를 찾기가 힘들어요. 눈썹 모가 좀 두껍고 숱이 많아서 짙은 분들한테는 어느 브로우를 써도 되게 어둡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약간 눈썹이 확 어두워지는? 그게 전혀 없는 게 유일하게 저한테는 프리사이슬리여서, 면세로 나간다면 저는 무조건 1등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프리사이슬리예요. 프리사이슬리. 할인하고 뭐 적립금을 쓰면은 2만 원 초반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색조로 넘어가 볼게요. 색조 생각보다 많이 안 샀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굉장히 영업을 했던 구찌 블러셔입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느낌 좋은 쿨핑크 영상에서 영업을 했던 7번 트루핑크. 요거는 1번 실키로즈인데, 실키로즈는 구찌뷰티 화보에서 한이가 사용을 해가지고 핫해진 컬러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바른 치크가 요거 단독은 아닌데요. 다른 거랑 섞었었는데 요게 너무 예뻐서 제가 웜한 메이크업 할 때 요즘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둘 다 이미 사용감이 꽤나 있습니다. 요거는 부드러운 브러쉬로 사용해서 좀 덜해 보이는데 실키로즈는 확실히 좀 사용감이 있어 보이죠? 일단 손가락 발색이고요. 트루핑크는 되게 아이시 핑크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을 때보다 확실히 얘랑 같이 있으니까 쿨한 게 딱 도드라지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키로즈는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국내에도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트루핑크는 정말 없어요, 대체가. 요 묘한 느낌이 진짜 저는 근데 그 한 끗 차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비슷한 바이브, 비슷한 무드, 느낌은 낼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겠지만 요 색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썼던 쿨한 핑크색 중에서는. 되게 예쁜 구운 복숭아색? 덥지 않은 코랄색? 정석 코랄인데 되게 베이비 코랄?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지금 제가 바른 컬러도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손이 자주 가는 컬러예요. 되게 마음에 들어서. 블러셔 이거 얼마더라? 좀 비쌌는데? 비싸. 이거 하나에 거의 10만 원이네요. 하나에. 근데 면세로 사면은 하나에 5만 원 돈으로 샀어요. 면세는 적립금을 또 얼마를 쓰느냐, 그날 할인이 얼마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다 보니까 더 금액대를 내려서 살려면은, 마음 먹고 살려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나는 코덕이어서 블러셔에 이 정도 금액 투자해볼 수 있어 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앞선 제품들은 원래 잘 사용하던 거 말고는 뭐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 라는 것들이 많았는데 얘네는 실제로 구매를 한 이후로 되게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패키지도 예뻐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60달러 이상 구매 시 주는 브러쉬 키트가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패브릭 파우치 안에 열면은 이렇게 3종 세트가 들어있는 블러셔용으로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이섀도우용인 것 같은데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요. 헤라 아이시 핑크 블러셔. 이전 영상, 쿨핑크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죠? 요거랑 제가 같이 썼잖아요. 구찌 트루핑크랑 이 아이시 핑크를 같이 썼는데 얘가 트루핑크보다 조금 더 아이시하고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여름 라이트랑 페일 정도까지 쓰기 좋은 그런 블러셔 컬러예요. 얘도 정말 마음에 들고 면세로 3만 원에 샀습니다. 3만 얼마에. 3298원에 샀습니다. 백화점 브랜드나 조금 금액대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저도 베이스류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거가 아니면은 이 돈 주고 색조를 너무 비싼데 싶었던 순간들을 지나서 지금은 진짜 코덕에 이르러 가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요즘에는 이런 거를 사서 써보고 하는 것들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아까우면 안 되기는 해요. 전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써보고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걸 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저도 쓰면서 이렇게 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사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번에 하이라이터를 비싼 거를 한번 유명한 것들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워글래스의 이리디센트랑 인캔디센트 요 두 개가 유명한데 저는 인캔을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올린 이거보다 아마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얘네 두 개도 유명한 요거는 바비 브라운의 페탈 글로우 푸른빛의 연보라색이랑 블루가 섞인 그런 하이라이터고요. 인캔은 완전 육안으로 봤을 때 펜 컬러는 베이지색, 미색. 요거 구하기 힘들었어요. 톰포드의 로즈 이리즈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얘네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재고가 역시나 더 없었어요. 모든 인터넷 면세점 사이트를 다 이제 둘러보았으나 다 품절이었는데 진짜 출국날까지 계속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냅다 구매를 한 발색을 일단 다 해놓고, 맨 첫 번째가 톰 포드 로즈 이리즈고, 두 번째가 바비 브라운 페탈 글로우, 세 번째가 이제 인캔입니다. 인캔디센트.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발광력만 보면은 얘는 거의 파우더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요 두 개가 되게 발광력이 좋아 보이고, 로즈 이리즈는 밑색이 조금 저한테는 살짝 있다고 느껴져요. 피부톤이 밝은 분들한테는 밑색이 있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컬러감인데, 화면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는 것 같은데 샴페인 핑크? 은은한 핑크빛이 감도는 그런 하이라이터고요. 요거 바비 브라운은 펄 입자가 조금 두각이 돼서 쉬머한 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튄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컬러감도 그렇고. 제가 또 청보라 좋아하잖아요. 얘도 좀 육안으로 봤을 때 대놓고 청보라 빛이 돈다. 물론 램뷰티에 비하면 램뷰티는 그냥 대놓고 청보라지만 얘는 좀 은은한, 좀 바르기 무난한 그런 느낌이긴 하나 펄 입자가 커서 무난하지 않아져 버린 인캔은 이렇게 봤을 때는 뭐야 광이 안 나는데? 뭐임? 약간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진가는 발랐을 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이라이터를 오늘 안 했거든요. 하이라이터를 비싼 거 중에 하나만 사라면은 저는 아워글래스. 제가 지금 하이라이터가 되어 있는 곳이 요 눈 앞머리 쪽이랑 코끝에만 되어 있거든요. 파우더로 한번 잡아봐야겠어. 세미매트나 매트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광을 이렇게 싹 잡아줄 겁니다.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하이라이터들이랑은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아, 물광 느낌? 속광 느낌이 뭔지 알겠다 라고 바르자마자 느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베이스를 안쪽에서부터 좀 물광 느낌이 나게 한 것처럼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요철 같은 거 싹 가려놓고 그 다음에 얹으면은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 하이라이터는 하고 싶은데 너무 나 하이라이터 한 티 내기는 싫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적합한 그런 하이라이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최애 하이라이터가 되어버렸달까요? 연세로 구매한 하이라이터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하이라이터예요. 그 다음으로 자주 썼던 건 요거고요. 얘는 컬러가 있는 하이라이터다 보니까 퍼플 빔이 필요한 때 아니면 잘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로즈 이리즈는 요런 데 발랐을 때 되게 예뻐요. 근데 요런 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차근차근 언젠가 한 번씩은 꼭 쓸 거라서 그때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가볍게 리뷰하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구하기 힘들었죠. 이거 구하기 힘든 거. 옴브레 에상시엘 멀티유즈 아이 탑코트. 초록색이에요, 연두색.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들다고요. 아,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미친 것 같아. 이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계속 품절인 220번. 화이티시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핑크빛이 언뜻언뜻 보이시죠? 손에 바르면 잘 보일 거예요. 요렇게 핑크빔과 그린빔. 미친... 미쳤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예쁘죠? 특히 그린 이 연두빔이 너무 구하기 힘든, 일반적인 메이크업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에만 포인트로 발라줘도 예쁘거든요? 그쵸? 너무 많이 드는데? 미친 것 같아. 눈 앞머리에 바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여기 이렇게 눈 가운데에 바르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예쁘다. 그쵸? 과하지 않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눈썹 뼈 아래쪽에다가 220번을 발라줬었어요. 인스타에 올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언니 그 메이크업 영상은 언제 올라와요?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원래 했던 색조 위에다가 포인트를 올려준 거였어요. 이런 느낌으로. 나고야 오프라인 면세에서 구매를 했고요. 220번은 한국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 잠깐 입고가 됐을 때 제가 탁 이제 낚아채가지고 구매를 한 거였는데, 요게 만약에 해외에 있는 샤넬 오프라인 면세든 어디서 매장에서 봤다, 아니면은 공홈에서 봤다면 무조건 사야 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반지들을 조금 제가 많이 샀는데요. 파르테즈 제품이 많은데, 근데 면세는 안 좋은 게 호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죠. 얘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프닝이라서 좀 호수 구애받지 않고 살 수는 있으나, 제가 손가락이 좀 가는 편이라서 11호도 좀 크거든요. 얘도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2개를 샀는데 요렇게 생긴 거를 하나를 사고, 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큰 줄 알았는데 직접 껴보니까 너무 미니한 거예요. 보이시죠? 쬐깐해가지고 데일리하게 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면세 나갈 때마다 하나씩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무난한 링 귀걸이 그런 걸 샀는데, 제가 요런 비슷한 디자인의 귀걸이가 원래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 게. 근데 너무 쬐끔해가지고 귀에 꽂히지도 않는 거예요. 거의 버려야 되는 수준으로. 누가 끼라는 건지. 귓불이 정말 얇고 약간 좀 귓불이 진짜 거의 종이장 수준으로 얇아야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애여가지고 사놓고 끼지도 못했고요. 해서 악세도 샀고, 질 스튜어트 인형을 샀거든요.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귀여운 곰돌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꼬레쥬라는 브랜드인데 웬만한 옷들에 이런 버클이 포인트인 그런 의류 브랜드인데, 신라면세점에서 꼬레쥬 일부 품목들이 뭐 45%, 40%, 뭐 50% 이렇게 할인을 하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근데 팔에 이렇게 예쁘게 착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냥 입을 때도. 나중에 영상에서 언젠가 입을 일이 있다면 입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탑을 더 선호를 하긴 하는데요. 면세에서 산 건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많이 샀나? 250만 원 정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써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것들인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패션 하울, 뭐 패션 룩북, 하울 영상인데, 리뷰 이런 것들인데 이겨내고 면세 하울을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올리려고 했던 이 면세 하울을 드디어 촬영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9월에 올리게 됐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컨텐츠들 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짱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